자, 오늘은 구단별 마지막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을 과연 누가 차지했나 이 기록을 한번 이야기해볼 건데, 뭐 리버풀 같은 경우는, 뭐 토트넘 같은 경우는 바로 답이 나오실 겁니다. 근데 그렇죠. 이제 첼시는 누가 했지? 또 이제 뭐 맨유는 누가 했지 하면 좀 과거로 올라가거든요. 제가 한번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일단 그리고 그 사전에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게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면은 그러면은 뭐 92-93 시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나오나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소속으로 득점왕 차지한 게 07-08 시즌이죠. 그렇죠. 근데 07-08 시즌 이후에 보면 맨유 소속으로 또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죠. 하나 있어요. 반페르시. 예. 이 페르시 선생님이 그 이후에 득점왕을 차지했기 때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항목에서 언급되는 건 페르시 형님입니다. 예, 이거는 좀 저희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쭉 보면 총 9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마지막이라고 했지만 가장 최근에 누가 우리 구단에서 득점왕 했나,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블랙번 같은 기존의 예. PL 소속이어가지고 득점왕을 배출한 클럽이 있지만 지금은 PL 소속이 아닌 이 팀들은 전부 다 제외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시어라가 블랙번 소속으로 득점왕 했었죠. 네,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빼면은 이제 뭐 쭉 정리를 했을 때 9개의 팀이 나오고 그 9개의 팀 중에 제일 최근을 놓고 봤을 때는 리버풀과 토트넘을 먼저 언급할 수밖에 없다. 그럼요. 왜?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 수상이었으니까. 일단 리버풀은 모하메드 살라 35경기 23골 넣었죠. 경기당 0.66골이었고 그러니까 이 시즌,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했어요. 맞아요. 이 앞선 시즌을 보면은 해리 케인 선수가 득점왕이랑 도움왕을 동시 석권했잖아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를 2년 연속 득점왕, 도움왕 동시 석권한 선수를 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득점왕이랑 도움왕이랑 둘 다 하는 거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저는 늘 앙리거든요. 앙리, 예. 아니 뭐 앙리는 뭐 항상 그래 왔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모하메드 살라가 2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PFA 올해의 선수상도 받았고, 그쵸. 근데 올해의 선수상은 뭐 사실 이견이 없었죠. 득점 도움 동시 석권했고, 그리고 리버풀의 성적도 아쉽게 준우승에 거치긴 했습니다만,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또 보여줬으니까 여기 올해 팀까지 선정이 됐는데, 이제 살라는 후반기가 좀 아쉬웠죠. 네네. 득점 페이스가 전반기에 비해서는 좀 떨어졌죠. 근데 그렇게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전반기가 진짜 미쳤어요. 살라는. 근데 전반기 진짜. 살라만 놓고 보면은 만약에 올해 네이션스컵이라든지 이런 좀 변수로 작용할 만한 대회나 월드컵 이런 예선이나 상황이 없었더라면 저는 살라 17-18 시즌 퍼포먼스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30골도 충분히 도전할 법한 퍼포먼스였어요. 근데 전반기에. 후반부에가 너무 안 좋았고, 네. 그래도 어쨌든 득점왕을 차지한 살라고요. 그 다음은 토트넘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뭐 PFA 올해 팀도 좀 유력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지 네. 않았고, 이 시즌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는 골든부트를 제외하고는 딱히 뭐 수상을 한 건 없어요. 토트넘도 리그 4위. 근데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리그 4위는 대단한 성과죠. 그럼요. 예. 누군으로 시작해서 콘테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챔스 티켓을 결국에 따냈으니까. 따냈죠. 확률을 뒤집고. 그래서 이제 뭐 5위 하냐 마냐, 그래서 제가 본전을 맞으러 가야 됩니다. 권장 날짜가 정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쯤으로 제 예상이 좀 되는데, 예. 그냥 이제 또 가서 이제 맞는 만큼 어... 기분 좋게 뭐 야외 촬영 간다는 생각으로. 지금 덕현이를 좀 때리고 싶어하는 요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새끼들은 이래야죠. 티팬티를 입혀두고 물을 뿌린 다음에 물볼기를 곤장으로 때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새끼들은 이래야죠. 어디로 옵니까? 편집해야죠. 예. 그래서 뭐 종윤이 형이 뭐 알아서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손흥민 선수가 또 정말 우리가 이제 다시는 살아생전 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대단한 기록을 지난 시즌에 수립을 했습니다. 대단한 게 그거죠. 35경기 23골로 득점왕 한 것도 대단한데, 살라가 득점왕 도움왕 공동으로 차지해서 그렇지 손흥민도 어시랑 득점 합치면 30개예요. 그래. 그래서 올해 뭐 세 시즌 연속 텐텐 막 그런 얘기도 나왔었으니까 살라와 손흥민이 지난 시즌에 대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스터 시티 2019-2020 시즌 제이미 바디. 이 형님 늙지도 않죠. PFA 올해 팀에 선정이 됐고, 그 시즌 레스터 시티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유로파리그에 진출하게 됐는데, 바디는 뭐 이제 엔전저라는 별명이 제일 잘 어울리는 선수가 아닌가. 1920 시즌이 아니라 지난 시즌의 바디는 부상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못 나온 경기가 꽤 됐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비교적 최근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가 레스터 시티에 끼치는 영향력,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영향력도 참 대단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레스터 시티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제이미 바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바디 말이죠. 둘이 뭐 엄청났죠. 여기 막 캉테라든지, 그리고 그때는 드링크워터 잘했어요. 그때는. 제이미 바디가 있었고요. 그 다음 18-19 시즌에 이거는 공동 득점왕이었어요. 3명이었어요. 마네, 살라랑 공동이었는데 오바메양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르셀로나로 가버린 가봉맨. 이때 당시 아스날이 또 5위를 기록을 했고, 스탯 보면 22골. 22골이었는데 이제 공동 득점왕을 하다 보니까 아프리카 출신의 이 3명이 그렇죠. 득점왕을 차지를 했죠. 오바메양, 가봉.
마네는 세네갈, 그리고 살라는 이집트. 그래서 이 2018-2019 시즌은 아프리카 출신 선수들이 굉장히 좀 뛰어났었던 한 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맨체스터 시티는 아구에로네요. 1415 시즌이죠. 네, 이때 아구에로는 저는 기억이 납니다. 왜냐면 이때 또 감독이 펠레그리니였거든요. 네, 펠버지. 네, 142로 펠버지였는데 그때 이제 2위였어요 맨시티가. 1위는 무리뉴 첼시, 그러니까 무리뉴 2기죠. 무리뉴 2기 때 첼시가 이제 1위를 차지를 했고, 그때 이제 펠레그리니 하에서 아구에로 정말 잘했고, 이때도 공격 스탯 쭉 보잖아요. 골이랑 그 어시기로 합산하면 34개입니다. 아니 34개입니다. 34개. 그렇죠. 34개 맞죠. 네. 예. 제 산수 실력을 의심하시는 건가요? 아니 본인을 의심한 것 같은데. 아니요, 한 번 더 확인하시길래. 예. 네. 26 더하기 8은 34죠. 34. 네. 34개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었던 아구에로. 저는 이번에 이제 맨체스터 시티의 포스트 아구에로라고 불리는 선수가 옵니다. 훌리안 알바레즈. 훌리안 알바레스. 네. 활약이 어떨지 좀 기대가 되는데, 참고로 제 FM에서는 존나 못하고 있습니다. 아 별로요? FM에서는? 생각보다 별로예요. 오. 그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체코의 흘로제크 있잖아요. 예. 흘로제크가 졸라 진또백입니다. 오. 근데 뭐 와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구에로가 있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아구에로에게 좀 기대를 해야 되는 맨체스터 시티가 되겠고. 아니 그리고 맨시티는 훌리안 알바레즈도 있지만 홀란드가 있기 때문에 압도적이죠. 그럼요. 퍼포먼스 자체는. 예. 자, 1-2-13 시즌. 자, 대단한 페르시 형님. 시즌이죠 이거. 네. 페르시 형님. 이 페르시 형님의 이 시즌은 가히 좀 가공할 만한 위력이 아니었나. 예. 이때 진짜 와 반페르시는 걸렸다 하면 골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1-1-13 때도 잘했지만 그 전 시즌 물론 반페르시. 맨유 소속은 아니었습니다. 1-1-1-2 때도 반페르시 이거 터졌다. 야 반페르시 잘한다 라고 하면서 두 시즌을 득점왕을 차지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1-1 시즌 풀페르 시대 그 이후에 왔었던 그 수아레스, 네네네. 이 두 선수 가지고 빕스 붙였었어요. 누가 더 뛰어난 공격수였냐. 그런 게 좀 기억이 날 정도로 1-1-1-2 그리고 1-2-1-3 시즌의 반페르시는 두 시즌 연속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할 수 있고, 네. 이때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우승을 했죠. 맞아요. 네, 그러면서 선수 개인으로서는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를 차지를 하고, 그리고 팀적으로 우승. 그렇게도 페르시 선생님이 염원했었던 우승 트로피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자마자 들었으니까. 맨유 입장에서는 그때 반페르시의 활약에 되게 고마울 수밖에 없었던 게 1-1-1-2가 그거예요. 맨유 맨시티 우승 경쟁에서 맨시티가 극적으로 우승해가지고. 근데 팔로테알리 그거잖아. 아그리고 골 넣고. 근데 반페르시 딱 오고 반페르시가 풀페르시 모드로 맨유에서도 잘해주나 하면서 득점왕 빵 먹고 1-2-1-3도 우승했었죠. 네. 그리고 0910 시즌에는 첼시의 드록바입니다. 이때 이제 안첼로티 감독한테 우승했죠.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했고, 근데 2위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는데 승점 1점 차였어. 그리고 되게 첨예하게 우승 경쟁을 하다가 첼시가 정상에 오른 시즌이고요. 와 이때 드록바 스탯 미쳤구나. 네, 졸라 잘. 이때 드록바 램파드 둘이 개 미쳤었거든요. 그래서 드록바 텐텐했고 29골 10개의 도움. 한 골 더 넣었으면 30씩 하는 거였네. 그리고 램파드도 이 시즌에 개쩔었거든요. 네, 그래서 드록바 램파드가 중심이 됐었던 0910 시즌의 첼시는 정말 대단했다. 당연히 PFA 올해의 팀에 선정이 됐죠. 자, 그 다음은 좀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냐면은 그 사이 시즌에는 이미 이제 다른 득점왕들이 나와서, 그러니까 같은 팀이어도 최근 기록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 지금 우리가 좀 과거로 갈 거잖아. 그 사이에 앙리 그리고 이제 뭐 반니스텔루이도 있었고,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호날두도 있었고. 근데 이제 같은 뭐 맨유나 뭐 이제 리버풀 뭐 이제 이런 클럽들의 소속이기 때문에 뺐고, 리즈 유나이티드의 98-99 시즌으로 갑니다. 이때 지미 플로이드 하셀바잉크 득점왕과 도움왕을 동시에 석권을 했죠. 네. 근데 이때 베르캄프랑 같이 했어요. 베르캄프랑 이제 공동으로 도움왕을 수상을 하게 됐고, 이때 98-99 시즌에 리즈 유나이티드는 4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리즈 시절이네. 진짜 리즈 시절이고, 이때 이제 18골인데 득점왕을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으로 따졌을 때는 좀 낮은 수치긴 하죠. 근데 원래 스트라이커 2경기 한 골 넣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딱 36경기 18골이면 경기당 0.5골이에요. 그 18골 이런 때는 이제 98-99나 이런 때, 이때는 이제 좀 제법 있었는데, 비교적 최근으로 넘어왔을 때 그 이제 20골을 넘지 못한 득점왕이 0809 아넬카. 그때 공격수들이 고만고만했어요. 득점들이 막. 맞아요. 그래서 그때 첼시 소속 아넬카가 득점왕을 기록한 게 좀 생각이 나는데, 이때 알셀바잉크는 텐텐 기록했고 리즈 4위 이끌면서 또 도움왕까지 같이 석권을 했으니까 정말 대단한 시즌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러고 아틀레티코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첼시 와가지고 첼시 와서 득점왕 또 하죠. 네, 알셀바잉크 뭐 정말 대단한 선수였죠. 다만 이제 네덜란드 대표팀에는 당시에는 너무 좋은 공격수들이 많았기 때문에
때문에 이때- 대표팀 경기는 별로 많이 못 뛰었어요. 이때 이제 히링크 감독 때 맞아요. 예. 그때 뭐 베르캄프도 있었고 클루베르트 같은 선수들도 있었고. 반니, 로이 마카이, 바노이 둥크 좋은 선수들 많았어요. 네. 그때. 자, 그리고 뉴캐슬의 9697 시즌 당연히 앨런 시어러입니다. 그러네요. 31경기 25골 넣었고요. PFA 올해 선수상 올해 팀에도 뽑혔고, 시어러는 뭐 그냥 프리미어리그 득점 관련 이야기할 때 뭐 절대 이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무조건 나오는 선수죠, 사실. 탑 스코어러고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앞서서 블랙번 얘기 잠깐 했지만 블랙번 소속으로도 앨런 시어러가 그 언제야? 9596. 어우. 그 바로 전 시즌이네. 네, 9596 뉴캐슬 오기 시즌. 전에. 네, 이때도 득점왕을 차지를 했어서 앨런 시어러 지금 기록 이렇게 쭉 보고 있으면은 세 시즌 연속입니다. 세 시즌 연속. 세 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를 했고 팀을 바꿔가면서도 별도의 적응 필요 없이 이렇게 좋은 공격수 태스를 보였다는 것 자체가 대단하다. 이게 또 시어러의 위험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 기록들 보니까 저는 원래 이런 기록 찾아오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저는 이 시즌들 중에서는 0910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납니다. 첼시. 이때 드록바 램파드 개 미쳤었고 그리고 안첼로티 감독 체제하에서 또 리그 우승했으니까 좀 인상적인 시즌. 저는 집에 드록바 유니폼 아직도 있거든요. 그때 저는 1213 때. 이때가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1113 재밌었지. 네, 군대 갔다 와가지고 축구 엄청 많이 볼 때였어요. 제가. 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